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어는 의논하다입니다. 이 의논하다라는 말은 한글로 생각을 했을 때 토론하다, 상담하다, 논쟁하다 뭐 이런 비슷한 말들로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과연 영어로는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제가 찾아본 의논하다와 관련된 영어 단어는 총 7가지입니다. consult, confer, debate, discuss, dispute, quarrel, argue 이렇게 총 7가지인데요. 이 7개의 단어를 어떤 차이점으로 구분할까 고민을 했어요. 일단은 이 단어들을 2개의 그룹으로 묶어봤어요. 위에 있는 그룹은 무언가 편한 상황에서 의논을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단어들은 약간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단어들 중에 quarrel 그리고 argue 이 단어가 왜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의논하다라는 말은 상대방과 내가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혹은 화가 난 상태에서 의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저는 이 quarrel과 argue 이 단어를 의논하다에 한번 포함시켜 봤어요. 자, 그러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단어는 consult 이 단어입니다. consult 같은 경우에는 의논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중에 1형식과 3형식이 가능한 유일한 단어고요. 일단은 이 consult 같은 경우에 지식이 많은 사람과 의논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쓰여요. 그리고 1형식으로 사용이 될 때는 with 이 전치사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흔히 우리가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는 지식이 많은 어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혹은 뭐 의사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랑 의논을 한다라는 말은 어떤 정보나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마지막으로 컨설트는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의논하다, 상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단어는 confer 이 단어입니다. 이 confer 같은 경우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의논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요. 그리고 confer은 일형식으로 사용될 때 의논하다라는 뜻이 있고 주로 앞에서 말한 consult와 마찬가지로 with 이 전치사와 같이 사용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특이하게 뒤에서 설명할 디스커스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 confer 같은 경우는 3형식으로 사용이 되면은 수여하다, 부여하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음 단어는 debate 이 단어입니다. 이 debat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멀한 단어예요. 그래서 무언가 공식적으로 신중히 의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요. 의사결정을 위해서 혹은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주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 디베이트는 3형식으로 사용될 때 토론하다, 의논하다 뭐 이런 의미가 사용되고요. 1형식으로 사용이 될 때는 앞에서 무언가 공식적이고 신중하게 의논한다는 그 뉘앙스를 가져와서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대요. 다음 단어는 discuss 이 단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디스커스 같은 경우는 생각이나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고요. 어떤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쓰입니다. 특이하게 글로 논의하는 상황에서도 쓰인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한글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의논하다, 논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디스커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활용하는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울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조금 진지하게 터크 어바웃을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한글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더 활용 범위가 넓어지실 것 같아요. 다음 단어는 디스퓨트인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단어는 무언가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첫째 이 디스퓨트 같은 경우는 찬반 토론, 시시비비, 즉 어떤 옳고 그름을 논의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요. 대표적인 예가 MBC의 대표 프로그램 100분 토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디스퓨트가 한글로 해석이 될 때는 의논하다라기보다 논쟁하다 이런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네요. 다음 단어는 quarrel 이 단어입니다. 이 quarre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싸움 하듯이 의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의논하다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히 상대방과 내가 말싸움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영어는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쿼러를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는 말싸움하다, 언쟁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일형식으로 사용이 될 때 말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다툼이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단어는 argue 이 단어입니다. 이 argue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온 quarrel 이 단어와 마찬가지로 말싸움하듯이 의논하는,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앞에서 얘기한 quarrel 이 단어보다는 강도가 낮은 말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로 해석을 할 때도 말싸움하다, 언쟁하다 똑같이 해석이 되겠죠. 하지만 이 argue가 사명식으로 사용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주장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여 설득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단순히 argue를 주장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넣어 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의논하다와 관련된 단어는 여기까지고요. 나는 이 단어 설명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좀 더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의미들을 알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뒤에 예문 동영상을 첨부해 놨으니까 끝까지 쭉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